기억력, 이해력, 판단력, 말하기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인지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은 지금 한 90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또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치매 환자에 이르면 이런 신경세포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뇌가 자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치매에 걸리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치매는 불치병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매를 담당하고 있는 한설희 교수입니다. 이번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즈음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치매 그럼 원래 이게 한자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그래서 한자어를 뜻 그대로 우리가 풀어보자면 어리석은 바보나 멍청이가 되어가는 질병. 또 예전에는 이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노망났다든지 망령이라든지 하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치매라는 용어를 좀 더 순화시켜서 일반인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좋은 용어로 바꿔보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혜를 잃어버린다 해서 실지증, 이웃 일본에서는 인지에 병이 들었다 해서 인지증, 그리고 홍콩과 중국에서는 뇌가 퇴화한다 해서 뇌퇴화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통일된 용어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미국과 같이 신경인지 장애 이렇게 불러보는 그런 용어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게 모든 사람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선 치매에 대한 나쁜 그런 생각을 우선 고치고 그래서 치매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어떤 질환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특정 질환 혹은 질병명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인지기능 저하들의 그 증상들의 그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길을 못 찾는다 이런 증상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치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 말하기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인지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또 인지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 증세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게 좀 심해지면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때를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치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잘 유지되던 일상적인 업무들이 뇌가 병이 들므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해 가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없고요.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동안 천천히 진행하는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4세 가정주부이신데요. 2년 전부터 자주 물건을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하기도 하고 가족들 이름을 헷갈려서 부르거나 또는 시장 다녀온 길에 늘 다니던 길인데도 집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하던 식사 준비도 어려워졌고 특히 TV 리모컨 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외부에 가 있는 딸이 집에 오니까 "왜 너 우리 집에 왔니?"라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상해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한 결과 결국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밝혀졌고 지금 이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은 지금 한 90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양보다 약간 많은 것이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치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킨슨병이 있는데요. 걸음걸이가 나쁘고 손떨림이 있고 하는 그런 질환인데 이 병도
나중에 진행을 하게 되면 약 3분의 1 환자에서 파킨슨병 치매라고 불리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치매가 걸리기 때문에 치매는 노화처럼 자연스러운 나이가 먹어 생기는 그런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엄연히 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노인이 또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억력이 나쁘면 무조건 치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정의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억력 이외에 여러 가지 인지 장애가 겹쳐지고 또 행동 이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입힐 때에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이 기억력만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치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치매에 걸리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치매 걸리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약들을 적절히 사용을 하게 되면 증상을 늦추거나 혹은 이미 치매에 걸렸더라도 치매 진행을 아주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도 있고요. 또 아주 최근에 미국에서는 병의 진행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 개발되고 있고 또는 이제 인지 치료나 또는 행동 치료와 같은 비약물적인 요법으로도 얼마든지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치매는 불치병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치매는 유전병이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혹은 어머니가 치매니까 이거 큰일 났네. 나도 치매에 걸리겠어. 물론 이제 위험도는 올라가죠. 그렇지만 치매가 유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것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 약 2 내지 3%만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치매가 생깁니다. 그만큼 상당히 드문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살펴본 결과 상당히 드문 병입니다. 물론 이제 직계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내가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약 30 내지 40%쯤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제 치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더 이상 환자가 자기 인지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치매는 장기간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단순한 기억장애, 건망증 형태로 있다가 또는 이제 성격 변화만 생기다가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이 사람 치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인지기능 장애를 거쳐가지고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후에 서서히 진행한 것이 치매이기 때문에 오늘날 갑자기 치매가 생겼다. 이것은 다른 병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치매가 말기에 이르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외부 모든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나 중기에는 얼마든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상생활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인지 훈련이라든지 사회 활동 같은 것을 옆에서 교육을 시켜주면은 남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도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를 일찍 돌보기 위해서 이제는 각 지자체별로 이제 인지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이용을 하면은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조금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망증은 몸이 너무 피곤한다든지 어떤 일을 너무 오래 집중해서 했다든지 혹은 잠이 모자라든지 해가지고 주의력이 떨어져 특히 이제
주력 결핍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력이 떨어지면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망증과 치매에서 나타나는 기억장애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건망증은 옆에서 힌트를 주면 금방 생각해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장애는 옆에서 아무리 힌트를 주어도 그것을 통째로 잊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요새 복잡다단한 이 사회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망증하고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치매 환자들의 뇌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상적인 사람의 뇌 무게는 1,300g에서 약 1,500g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매를 오래 앓다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보면 이것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뇌 위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뇌 무게도 약 900g 정도로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사진을 이렇게 미리 찍어 보면요. 아, 이분은 치매를 갈 위험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뇌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겉모양은 꼭 우리가 이 가을철에 볼 수 있는 호두랑 굉장히 비슷하죠. 쪼글쪼글해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치매 뇌,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뇌를 호두랑 비슷해가지고 호두뇌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이제 신경세포이죠. 우리가 태어날 적에 보통 한 1,000억 개 정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신경세포는 1mm도 안 되는 작은 신경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1m 이상도 길이가 긴 그런 신경세포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경세포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려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다란 신경세포에 영양 공급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미세관이라고 있는데 이 미세관이 나이가 든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실제로 신체적인 어떤 위해를 당해가지고 내가 영양세포를 운반하는 그 통로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신경세포가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게 되면 신경세포 덩어리들이 없어지고 또는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치매 환자에 이르면 이런 신경세포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뇌가 작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봄철 되면은 앙상하든 버드나무에서 이파리가 하나 둘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무성하게 되는데 신경세포가 어렸을 때 그 줄기가 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듯이 이제 교육을 하나씩 하나씩 받고 나이가 들면서 청장년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 경험이 쌓일 때마다 이파리가 자꾸 솟는 거죠. 그래서 한여름에 무성한 버드나무 잎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혹은 어떤 질병,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이 생긴다든지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공해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을철이 되기 시작하면 나뭇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져가 다시 겨울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죠. 그래서 이런 무성하게 이파리가 많이 생기던 나무가 나중에 나무 이파리가 다 없어진 양상한 가지 그 상태로 신경세포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많이 뻗고 이파리가 많을 적에는 정보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옆에 하고 교통이 쉬운데 이러자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정보도 담아둘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치매 환자들의 신경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파리가 없는 그런 가지로 남게 되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알츠하이머병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상하게 그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생소한 이름이 붙었을까?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독일 정신과 의사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900년도 초에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정신과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에 당시에 47세 여자분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그런다. 이런 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 자세히 살펴보니까 환자가 최근에 자기 집을 못 찾고 또 가장 중요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상 업무가 다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결국은 환자가 약 3년 반 정도 병실에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이 환자의 뇌를 부검을 해 봤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하고 타우 단백질에 의한 뇌의 섬유 엉킴,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발견이 돼 가지고 이분이 이상한 단백질이 보이는 질환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환자들도 다른 의사들도 보니까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발견했던 이 병과 유사한 그런 병리 소견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증상을 보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이러한 이상 단백질을 보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알츠하이머로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러한 진단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천천히 진행하는 치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인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인제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인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이 심장병, 암, 만성호흡기 질환, 뇌졸중,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이런 거에 의해서 6번째로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직장을 쉽게 잃게 되고, 또는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많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암과 심장병 다음으로 3번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병은 65세 이후에는 나이가 5살 증가할 때마다 이 위험도가 2배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세에서는 약 3분 중 1분, 85세에 이르면 2분 중 1분, 90세에 이르면 3분 중 2분이 치매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중에 치매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병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알츠하이머병의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알츠하이머병을 확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이 평소에 치매로 앓다가 환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뇌 조직에서 이런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나 신경세포에서 보이는 타우 단백질의 엉킴,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진단이 가능했던 병인데요. 암 환자들이 암이 어디까지 전이되어 있는가를 보는 그런 영상 기법 중에 페트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 이 기계가 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그러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물질을 그것을 이제 방사능 처리를 해서 그것을 주사를 맞고 30분쯤 있다가 뇌 사진을 찍게 되면 아밀로이드가 있는 부분에 가 가지고 이것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 이분은 아밀로이드가 어느 정도 어느 부위에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단법으로 인해 가지고 알츠하이머병이 발병되기 10년 전에 이 사람이 앞으로 알츠하이머병이 가겠구나라는 것을 확진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기억장애들은 최근 기억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한 일인지 오늘 한 일인지 잘 시간 관계가 구분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했던 것을 금방 잊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발성이 없어지고 주도적으로 뭘 하던 분이 자꾸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능동적이 안 되고 피동적이 돼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단순한 건망증하고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병적인 건망증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아주 초기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 기억의 소실 범위가 조금 달라요. 건망증은 내용 일부분, 어제 저녁을 누구랑 같이 먹었는데 내가 뭘 먹었지? 잠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건망증은 전체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먹은 사실 자체를 잊게 되는 거죠. 건망증은 옆에서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랬었지 하고 이제 기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건망증이고요. 치매 환자들은 옆에서 아무리 힌트를 줘도 그거를 기억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중기에 이르면 기억장애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사실관계를 혼돈하기도 해요. 제일 문제점은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도 잘 읽는 것도 조금씩 이제 서툴러지고요. 또는 주의 집중을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 주의 집중 시간이 좀 짧아지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도 여름 반팔을 입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더운 여름에 겨울 모피 코트를 입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의심하는 증상, 이제 특히 도둑망상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우스갯소리도 그 사람한테 앞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래서 그럼 이제 꼬치꼬치 따지기도 하고 실제로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웃어넘길 화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닌데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가지고 별일 아닌데도 이제 물건을 집어던지다든지 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좋아서 이렇게 웃다가도 금방 또 우울해져 가지고 이제 슬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굉장히 불안감과 이제 초조함 이런 걸 느끼기도 합니다. 치매가 이런 초기 중등증을 거쳐 가지고 이제 중증 치매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음 걷는 것도 잘 잊어버리고 잘 이제 당신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지시기도 하고요. 2단계가 더 지나지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기능이 이제 멈춰서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그냥 아기처럼 웅얼거리는 소리만 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옆에서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게 해드려도 삼킴 기능 장치도 없어지고 잘 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체중 감소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도 굉장히 자주 몸을 이렇게 뒤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매에 걸린 분들은 그거가 되질 않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같은 자세로 있기 때문에 관절이 굳는다든지 아니면 그 부위가 피부가 약해져가지고 우리가 걱정되는 욕창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치매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치매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다음에 치매는 왜 생기고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흔한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거 100세 시대가 되면서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런 원인 때문에 치매가 생기니까 그 반대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치매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고 내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그 치매 환자와 소통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한솔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꿈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꿈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잠자다가 옆에 주무시는 분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이 독성 단백질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 이제 개발이 되었죠. 그때 운동을 하면서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해마의 위축이 점점 덜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떨어진다. 전 인구의 10%가 100세 이상 노인인 그런 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잘 공통점을 보니까 먹거리에 큰 특징이 있더라.